아유, 예. 드디어 오늘 예. 아유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만나고 싶었거든요. 저를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우리 쪽에 대한 그게 그런 억하심정이 있어서 고발을 많이 하나. 그렇게 보시는군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단체 대표 이종배라고 하고요. 조국 사태에서 이제 고발을 했었고, 검언유착 사건, 그리고 추윤 사태, 또 윤미향 사태, 뭐 이런 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계속 고발을 계속 해왔었고, 최근에 이제 엑스파일 사건과 관련해서 그 작성자랑 송영길 대표를 고발을 했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매입니다. 민주진보 개혁진영의 철학과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진보 성향 단체고요. 26회를 저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고발을 했고, 그 외의 건이 18건 정도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총 44번, 한 1년 정도 동안에 그렇게 44번 정도가 토탈 고발한 것이고요. 저희도 단체 가운데 이름에 바로세우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그러니까 법세련의 영향이 좀 컸습니다. 법세련 쪽에서 이제 그렇게 아주 활발하게 고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진보 진영에서 우리도 저렇게 법세련처럼 저렇게 좀 행동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민단체가 좀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이 많이 대두됐어요. 법세련에게도 고마운 것도 있어요. 왜냐면 사세형이 생겨난 것에 가장 큰 또 큰 역할을 한 게 또 법세련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오늘 뵙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정권이 이제 교체돼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 정권을 이제 가져가게 되면, 그쪽이 정권이 가져가게 되면, 그러면 거기가 사실 권력 정보 여당이 거기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떤 식으로 활동하죠? 그때 당연히 고발해야죠, 거기서. 잘못하면. 국힘당 쪽을요? 당연히 고발해야죠, 거기는. 그럼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그런 어떤 장관이 불법을 저지른다. 당연히 고발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국힘당에 있는 국회의원이 법무장관이 됐다. 당연히 고발해. 그걸 지금과 질문이 이상한 거죠, 그걸. 지금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당연한 거죠, 그건.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성원석 의원 고발한 거 아시죠?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 누가 불법을 저지른다. 본계가 해야죠. 그걸 왜 고민할 거리가 근데 뭐가 갑자기 있습니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희랑 겹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그런 거는 물어보는 게 실례예요. 어떻게 들리실지도 모르겠고 역설적이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정권을 더 위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저희 같은 저희 같은 고발이 있음으로써 더 지적은 조심하게 되고 정신 차리게 되고, 그 권력을 보고도 눈 감고 뒤에서 그 호위무사처럼 오히려 옹호해주고 조국수해주고 이런 세력이 더 그 진영을 망치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좀 약간 반론을 제기하자면, 어제 그 대법원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소위 말하는 조국 펀드, 조범동 그 오촌 조카를 통한 이 사모펀드에 정경심 교수가 공모했다라는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윤석열 검찰이 70곳을 압수수색하고 국가의 그 공권력이랑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고발과 그 수사가 과연 그렇게 대대적인 수사와 이렇게 기소와 어떤 재판을 거칠 만한 사안이었느냐. 법세련께서 하신 그 고발로 사실 시발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조국 장관 일가 수사가.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검찰이 실제로 재판에서도 시민단체의 고발로 게시된 수사다라고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조금 일종의 저는 책임을 지시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결론이 난
이런 그 것에 대해서 고발이 시작이 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냐. 펀드 부분은 저희가 이제 펀드에 지식이 없어가지고 뭐 저희 단체가 한 건 아니지만 뭐 정경심 교수의 좀 공모가 없었다고 뭐 이렇게 이제 판결은 했지만 미흡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조국 일가의 여러 사건 중에 한 사건입니다. 그게 정경심 교수의 공모 부분이 무죄가 났다고 해서 그러면 조국 일가의 범죄는 무죄야, 지금까지 고발과 수사는 다 잘못해서 이렇게 이제 단정 내리는 건 좀 성급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많은 재판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뭐 판단을 내려서 조국 일가는 무죄야 뭐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지금 윤석열 전 청장의 경우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어요.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조국 전 장관 그 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소위 멸문지화식으로 완전히 정말 초토화식의 그런, 어쨌든 본인의 어떤 가족, 그러니까 장모라든지 또 아내가 받는 여러 가지 그런 의혹도 있고, 또 측근인 그 한동훈 검사장이나 또 윤우진, 그러니까 윤대진의 형, 이런 측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호하고 좀 자기의 오른팔이라고 해서 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그걸 이제 거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의리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그 조국 일가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한 것이고, 그 윤석열 총장 뭐에 대해서도 뭐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수사를 뭐 조국 일가의 수사만 막 강도 있게 했고, 강도 높게 이제 수사를 했고, 또 윤석열 총장 본인의 수사는 뭐 느슨하게 하고 있다. 뭐 그것도 어떤 주관적인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냥 판단? 결국은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제는 검찰총장직에서 이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해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 이제 새로운 그렇죠. 예. 새로운 검찰총장이 지금 체제가 들어섰고, 윤석열 총장이 없는 검찰에서도 뭔가 무혐의를 낸다든지 했을 때는 그러면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지. 최근에 저희가 이제 공수처에 윤석열 총장을 고발한 건 중에서 두 건이 이제 입건이 되다 보니까 언론이 저희 사생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아졌고, 프로 고발러다, 고발업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공수처가 저희의 무슨 하부 조직이다, 이런 또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비판을 해요. 제 기억에는 우리 법세련도 진짜 건수로는 저희 못지않게 많이 하셨고, 검찰이 법세련이 고발한 건을 상당히 많이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이건이나 처사 착수로 따지면 저희보다 훨씬 월등한데, 예를 들면 이용구 차관만 해도 법세련이 고발해서 이렇게 수사해서 결국은 이제 기소대까지 됐는데, 또 이성윤 지검장도 마찬가지. 아니 왜 나는 왜 보도 안 해주고 왜 사생 김한매만 해주지? 약간 그런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섭섭한 마음에 들려면, 약간 좀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예, 그런 게 섭섭한 마음에 들려면 고발 목적인 나 얼굴 나오는 게 목적인 사람은 섭섭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발했는데 나는 왜 안 나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런데 개의치가 않고, 나쁜 놈들이 처벌받는 게 중요한 거지. 제가 뵈면은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약간 공통적인 것 같은데, 저희 단체 내부에서나 저희 지지층이 법세련 이종배 좀 응징해달라, 처단해라, 이런 요구가 많아요. 법세련이라는 그 단체는 그 어떤 무슨 그런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에 어떤 그런 권력 감시라든지 그 나름대로 철학과 소신 갖고 하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기 정부 여당을 많이 고발하는 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약간 적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법세련 지지하시는 그런 분들이 저랑 똑같이 저는 뭐 사생 김한매를 고발해라라는 요구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같은 시민단체고, 어떤 공익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제 활동하는 부분을 같기 때문에 방향보다는 이제 어떤 활동 자체로 이제 서로 이제 존중해주는 게 맞고, 어떻게 응징할 거예요? 그 응징하는 게. 저도 그게 궁금해. 그래서 그분 지지자분들 잘 말씀을 좀. 다 무슨 상습 무고 그러는데, 예, 저는 저희 단체는 뭐냐면 시민단체라는 게 정치색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치적인 철학이 없고 아무 그 방향성이 없고 무색무취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물론 저희도 여당 의원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박광원 의원이라고 차기 법사위원장 내정자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지지자들한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드 치고 무조건 100%다 옳은 거냐. 그럴 수는 없다. 도저히 이 건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발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박강원 의원을 고발했고, 그 무조건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100%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단해야 되고 고발해야 된다라는 점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칭찬, 칭찬의 그거를 뭐 먼저 하시죠 그러면. 예. 예. 갑자기 말문이 막히시는 거 보니까 칭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있는데. 아니 뭐 어쨌든 저는 뭐 권력이라는 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야당도 권력층이에요. 뭐 어쨌든 이제 제도권에 있고 뭐 그래서 기득권. 그렇죠. 기득권, 일종 기득권이죠. 근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어쨌든 뭐 이제 권력층을 상대로 이렇게 이제 활동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뭐 같은 시민단체로서 뭐 늘 감사하게 생각하죠. 근데 대표님, 저에 대한 칭찬인데 좀 너무 포괄적인데 저에 대한 칭찬을 안 해주시고 뭐 너무 이렇게 저 칭찬할 게 진짜 없으시군요. 그게 아니라 요즘에 요거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고발하시니까. 근데 그 전부터 저는 쭉 해왔는데.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요. 그게 25번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제가 윤석열 한 놈만 팬 게 그게 칭찬거리다. 윤석열만 집중 고발한 게 칭찬할 만하다. 그 얘기신가? 칭찬이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칫 이제 객관적인 사람도 봤을 때 저기 뭐 누군가가 뭐 뒤에서 사주를 받고 한 사람은 이렇게 패나 뭐 이렇게 이제 보일까봐 그게 약간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결론은 칭찬은 없는 걸로. 결론은 칭찬은 없는 걸로. 늘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각자 맡은 바 또 이제 열심히 뭐 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 저는 칭찬이 정말 성실하시다. 전 진짜 제가 오늘 이종배 대표님을 뵈면은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해보니까 제가 지난 1년 가까이 44번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뭐 대리운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상 초인적인, 제가 어느 주는 봤는데 진짜 법세련이 거의 뭐 하루 걸러서 이렇게 언론에 나오시더라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때가 언제였냐면 추미애 장관 추윤 뭐 갈등 이때였는데 아시겠지만 진짜 이 쓰는 게 힘들잖아요. 고발장에 쓰는 게 막 다 찾아봐야 되고 뭐 사실관계 또 검색해야 되고 하는데 추미애 장관에 대한 분노가, 개인적인 분노가 진짜 정말 심했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제가 성실하다고 칭찬하는데 또 그걸 또 추미애 장관에 대한 분노로 승화시키는. 아니, 좀 간혹 좀 이렇게 만나서 좀 식사도 하고 하면서 좀 오해가 너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치하는 그런 활동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오늘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오해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의 오해가 되게 많거든요. 무슨 어용단체니 청부 고발업자니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 허위사실이 난무하는 그런 속에서 저희가 꿋꿋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은 오로지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발 건당 얼마씩 받고 뭐 심지어 저희도 정부 지원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무슨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면 다른 일을 했을 겁니다. 공익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는 그런 저희 사생 법세련이라고 해주시죠. 법세련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